학생부 종합전형 이해 워낙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고등학교에서 이르는 학업 및 학업의 활동과 노력을 중요평가, 학업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학업 외의 활동이라는 건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교 안에서 이루는 건 다 학업이에요. 우리 보통 자동봉진이라 하잖아요. 그게 교과 활동 34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 30개에다가 자동봉진 합쳐서 34개가 일과중에 이루어지고, 그 34시간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나가야 돼, 뭐 해야 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교내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전형은 딱 정확하게 있어요. 교과 전형. 그건 결과를 논하는 거지 과정을 논하지 않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기와 과정까지도 평가한다. 결과는 숫자지만 과정은 글이잖아요. 글과 숫자를 동시에 평가한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우리 아이가 교외 활동 너무 멋진 걸 했는데 학교에서 안 적어주잖아요. 교내 활동이 아니니까. 이걸 자소서에 쓰면 안 되나요? 쓰면 글자수 버리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얼마나 멋지게 한다는 걸 증빙하는 게 생활기록부여야 되는데, 평가는 생활기록부만 해요. 자기소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이드인데 그걸 멋진 걸 했는데 생기비 없어요. 그럼 그 내용을 그 사람들 신뢰를 못하죠. 글자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 활동에서 멋지고 훌륭한 걸 찾아서 자기소개서에 적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요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4가지 영역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대학이든 구조적으로 보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 요 4가지를 평가하는 세부적으로 학교만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봐요. 뭐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 공부 잘한다는 게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종합의견이 표현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뿐이에요. 전공 적합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있지만 아닌 대학들도 엄청 많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회과학 계열, 공학계열 정도면 저는 충분해요. 근데 아이들은 저는 경제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경영학과는 못 쓰고요. 꼭 경제학과를 가야 돼요. 제가 창업 경영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창업 경영 관련되는 경영학과를 가야 돼요. 대학 교수들이 보면 웃지 않을까요? 고등학생이 과연 진짜 고등학교 동아리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창업 경영을 정말 열심히 잘했을까요? 없어요. 그냥 사회과학 계열. 그러면 사회학과 가려고 하다가 애가 밖에서 뭐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애들은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공대 가려다가 뜻한 바가 있어 철학과를 왔다. 그럼 이게 바뀐 게죠. 바뀐 거에 대한 뭐 이유나 증빙을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회과학 계열 내에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어학 관련 과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학과, 키르기스탄학과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걸 고등학교 때 배웠을까요? 전공 적합성 어떻게 나타냅니까? 없어요. 그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영어에서 열심히 했다. 어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다. 제2외국어 열심히 했다. 그 정도는 족한 거예요. 인성은 나쁘게 말할 아이들이 없겠죠. 다 착한 아이들입니다. 다 착하다 했고 자기가 다 리더했다 했을 거니까 없는 거고, 발전 가능성은 현재의 사회 수준보다 질적 소득 단계 발전 가능성인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현재와 과거는 정확하게 알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현재가 우수한 아이가 미래가 좋을 거라고 보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확실히 표현하는 건 이게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거. 부모님 생각하듯이 숫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학종에서는 이런 거 전부 다. 단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1, 2학년 때까지만. 원래 행동 종합 의견 학년 말에 적게 돼 있거든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것만 생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로 희망은 이제 없어요, 우리. 아시죠? 이게 없어진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교사만 대학 교재 쓰는 줄 알고, 의사 해야 의사 쓰는 줄 알고,
잘못된 걸 주니까 와 1학년 때 의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래 너무 이런 시그널을 자꾸 주니까 그냥 없앤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이제 행동경험 의견은 추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추천서가 없어진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정도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 이걸 아주 강조하는데 여기서 즉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활동들이 생기부에 써지는 내용들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색깔이 다르게 탁 있지 않나요? 교과 활동과 세특의 베이스. 이게 안 되면 위에 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동아리가 최고고 우리 부모님들은 봉사활동이 최고고 그래서 코로나로 봉사 못해가지고 너무 노심초사하셔가지고 다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봉사를 100시간 했다면 그 아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만 열심히 해주면 되냐면 교과와 세특이 열심히 해주면 되죠.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탕이 된다. 내가 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얘가 어학적인 활동들 당연히 많이 했을 거니까 수상에도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이런 게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바탕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교과활동이에요. 교과활동을 세특이라고 보통 표현을 제가 할게요. 선생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냐면 보통 10과목이에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500자 쓸 수 있고 이제 거의 의무잖아요. 올해부터. 그럼 5000자까지 맥스 쓸 수 있고 담임 종합의견도 있고 자율활동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특기사항 500자 있어요. 그럼 그 1500자. 그럼 6500에서 한 7000자 가까이가 선생님들이 손은 아니죠. 타이핑으로 써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아이에 대한 표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 분의 선생님이 똑같이 표현력과 탐구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적었어요. 담임선생님이 같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2학년 때 활동을 하는데 한 두세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 중에서 한 3분, 4분이 얘는 표현력과 탐구력이 뛰어나다 적었어요. 다른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었다면 얘는 탐구력이 뛰어난 아이죠. 그래서 수직적 계열화가 아니고 수평적이래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평가를 일관되게 여러 사람한테 받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증빙을 이런 다양한 것들로 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이거의 베이스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했다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좋은 생기부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대면 상담을 하는데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 딴 거 안 보고요. 내신 성적 일단 먼저 봐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죄송한 말씀 서울의 주요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데 내신이 한 45, 45, 45 지키고 있다. 이런 건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가기가 힘들어요. 특목고 자사고도 힘들어요. 그런데 특목고 453 나온 아이가 저는 스카이 하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정시를 열심히 준비해 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신이 나오고, 그다음 세특이 괜찮다. 근데 이 세특을 쭉 훑어보니까 생물학에 대한 관심, 흥미가 많이 나온다. 거기서 보니까 수상에도 생물이 있고 동아리도 그런 쪽으로 했고 관심, 흥미가 이게 있는 게 애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생물은 내신이 1등급인데 수상, 경영, 자율, 동아리 이런 게 생물이 흔히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얘는 근데 생물을 좋아하는 거 맞나? 점수 맞춰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밑에 교과활동 세특이 깔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이제 교사 추천서. 담임 선생님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래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안 중요해요. 그분들은 원서만 써주실 거예요. 원서 물론 쓰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진짜 생기부를 중요하다고 한다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중요한 게 아니고 1, 2학년 담임 선생님 중요하죠. 1학년은 끝났고 적혔잖아요. 2학년 때 게 종합 의견 여기 들어가요. 이게 추천서 역할이 된다면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쪽으로 관심과 흥미가 뛰어나다고 써줄 수 있는 분은 2학년 담임 선생님. 지금이 중요하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열심히 애 성적 잘 받아오면
점수 맞춰서 생기부적 맞춰서 원서만 써줄 건데 그 원서 쓰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의 본질적 능력을 키우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학생을 선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평균 70.5점이 나왔는데 그 빨간 거 쳐놓은 거 보이시죠? 공통점이 뭐인 것 같아요? 이게 70 넘은 거거든요. 평균 이상. 뭐에 대해 제가 적었어요? 다 수업 활동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관계없는 거 교사 침선서 안 보는가 봐요. 40%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창의적 참활동, 진로희망 체험동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관심 있는 건 공부 잘하나? 근데 공부 잘하는 게 내신 성적만 좋은 게 아니고 실현, 실습, 보직, 토익, 어떻게 이런 거 다양한 게 다 공부 잘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거기서 빛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과정평가는 반드시 수업 시간에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한 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생기부가 당연히 풍성해질 수 있는 거겠죠. 1학년 때 보여드려서 어떤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A 학생과 B 학생 누가 더 잘합니까? A가 당연히 잘하죠. 이걸 B가 잘한다고 하시면 다시 이제 1학년을 가셔야 되는 건데 A가 무조건 잘하는 게 맞아요. 전제는 교과 전형일 때. 숫자 A는 평균이 1이고 B는 1.4예요. A가 무조건 숫자로는 이기는 거잖아요. A가 잘하는 거예요. 합종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 있을 때 한번 이거 보시고 한번 평가해보세요. 누가 더 잘할까요?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숫자 말고 모든 걸 다 본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볼 때 어때요? A하고 B가 있으면 해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해석은 해드릴 거고 A 학생 한번 볼게요. 1학년 1학기에 특정 과목 다 수학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A가 원점수가 89점이면 B가 87이에요. 근데 A는 1이고 B는 예.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이 학교 A 1등급 커트라인은 88이었구나.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보면 94, 93인데 1이에요. 아, 그럼 여기 1등급 커트라인은 94였구나. 그럼 A는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는 컷으로, 어째 보면 왕재수로 1이 된 거고, B는 참 억울한 케이스일 수도 있죠. 2등급 제일 위에. 근데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보면 얘는 아마 추정컨대 계속 이럴 거면 운 좋게 계속 1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B는 199배. 전교 1등인가? 숫자로. 그 다음 세트를 한번 볼게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이런 거 들으면 부모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보실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그건 명확해요. 공부를 잘하는구나. 근데 그거 이상을 못 느껴요. 근데 B는 다양한 평균의 의미를 배우고 뭐하고 참 선생님이 정성 들여 쓴 것 같지 않으시나요? 얘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수성도 보면 작년에 얘는 작년 우량 채워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구 뽑고 싶어요? 왜요? 발전 가능성이? B가 더 공부를 잘한 걸 수 있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아니고. 아깝게 이지 평균 원점수로 평균 내면 B가 훨씬 없잖아요. 이건 등급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히 원점수로 냈다면 B가 압도적인 1등일 수도 있는 거. 학업 역량도 B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커피숍 가면 그러는 거죠. 네. 어떤 거? 하도 뭐라 하니까 서울의 중요 아주 대학에서 이렇다라고 보이는 거. 부모님도 하셨잖아요. 처음 보시지만 B가 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커피숍 가면 그러시잖아요. 뭐 A 고등학교에 1등급이 떨어졌는데 1.4가 붙었어. 그 대학 이상해.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런 내용을 보면 달라질 수 충분히 있다. 물론 A를 뽑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에 더 가중시를 많이 주는 대학이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이 보실 때 B가 결코 A보다 못났다 할 수 없는 거는 B도 1.4예요. 그러니까 아까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대학들은 학업 역량 1등급부터 9등급 9단계로 내지 않아요. 한 1, 2쯤 가면 A예요. 3등급쯤 되면 B고 4등급, 5등급, 6등급 가면 C 될 수 있어. 그럼 1과 1.4는
똑같이 학업 역량에서 A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종에서 이 등급을 자꾸 교과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1과 1.4는 교과에서는 1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학종에서는 이꼴일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대학, 이게 서울대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서울대에서 1과 1.4 똑같아요. 서울대 합격자들 평균 내신 보면 1.4가 아니에요. 더 밑에 있어요. 더 평균. 그게 직윤에서도 그래요. 일반 전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교과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이 있으면 B 학생이 더 점수를 잘 줄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는 거. 사정관들도 같은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쭉 배우는 모든 과목들 다 하면 한 55과목 돼요. 그럼 이제 부모님 꼭 물으세요. 우리 아이는 문과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는 잘하는데 과학이, 그러면 과학이 안 좋으면 과학이 안 좋은 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all 했잖아요. 55과목 전부 다 들어가요. 교과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몇 과목만 들어가는 대학도 많아요. 근데 학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배운 과목이 전부 다 들어가요. 근데 물리학과 갈 거예요. 중국, 일본어를 뭐 고등학교 때 전공을 했어요. 교양 과목으로 5등급 받았어요. 안 중요할 수도 있죠. 아, 그 정도면 돼 라고 하시는 교수님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본어가 9등급이에요. 다른 평균은 한 2등급인데. 그럼 이 아이는 일본어가 안 들어갈 거라고 어떻게 하는 아이예요? 그냥 제끼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불성실하겠죠. 인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거고, 학업 역량에서도 지 원하는 것만 하고 이러면 교수가 안 좋아하겠죠. 대학교 들어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집중해야 되는데 지가 싫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아이인데 굳이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학점으로 갈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 과목들은 다 해야죠. 근데 뭐 비중이나 중요도가 차이 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어느 과목은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것도?